6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되도록이면 이론 푸실 때에도 뭐를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프로그램 열어놓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 보면은 요 우측에 요거 순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면서 하시면 좀 도움은 되십니다. 1번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계산 시에는 영업의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영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리고 기억 안 나시면 어디로 가시라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62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2번 일정 기간 동안 맞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총액 맞고요. 수익은 실현 시기 맞고 미실현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62번에 별표 2개만 치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2번 보시면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 나오면은 선입선출법이에요. 왜냐면 실제 무슨 법으로 팔아요? 대부분 다 선입선출법으로 팔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 나와요, 은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뭐한다? 표시된다.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63번 토지죠. 토지의 취득대금 얼마 있었어요? 3천.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 비용이었으니까 370. 요게 키포인트예요. 매각대금은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0 빼고 토지 취득세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뭐야? 세금과 공과였었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3천에다가 370 더하고 210 빼고 140 더하면 3,3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3,300. 정답은 2번.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총 3가지예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고,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 비용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토지의 부대 비용. 그 다음에 철골, 자재 등 매각 대금은 토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64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한 시장성 있는 단기매매 증권인데 그냥 세 개 다 분개로 보여드릴게요. 취득했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 200, 현금 200. 그 다음에 2004년 말은 10만원이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다음에 2005년 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20. 이렇게 아예 분개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2004년 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만원 맞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원 맞고, 210만원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어디라고요? 영업 외손익.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어디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어디요? 자본. 요거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65번 보시면은요, 대차대조표상 자본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절대 시험장 가셔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2번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나오면 3번도 틀린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런 거 나올 때는 꼭 여기 가서 보세요.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러면 여기 없어요. 기타 포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의 신청을 하면 잘하면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거든요. 자본 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등이 붙으면. 근데 자본 조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누가 지금 빠져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빠져 있죠. 예, 그래서 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종 복수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의 신청을 걸어봐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3번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제조원가 명세서죠.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1번이세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기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3만원하고 얼마 있죠? 4만원 있죠? 그러면 얼마예요? 합치면 7만원이죠. 5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계산 시 반영되는 금액은 45만원이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왜 안 나와?
우리 제품은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47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7만 원. 요거는 요것보다는 요걸 쓰는 게 낫겠네요.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2만 원이고요. 총이 47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7만 원. 그러면 기말이 4만 원이니까 단기 제품은 얼마예요? 45만 원.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육십 7번 보시면 노무비 사용액 중 간접 노무비죠. 우리 제조 간접비 어떻게 구하죠?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T자 그릴 때 제공품에서 어느 변에 나오죠? 제조간접비? 차변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제조간접비 계정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68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간의 상호 용역수수 관계를 일정 부분 이상 뭐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용역 수수 관계를 일정 부분 이상 하는 건 상호하고 단계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왜냐면 직접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69번 보시면은요.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완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이거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건데요.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의 기준은 항상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무슨 배부 기준이라고 나왔죠? 예정 배부 기준이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실제 배부율이나 예정 배부율에 의한 배부액은 실제 발생액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항상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항상. 왜냐면 우리 예정이라는 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이 맞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릴 확률이 높은 거지 맞을 확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4번 기본원가는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가 이거잖아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참고로 직접비는 항상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직접비라는 거는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은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간접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접은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건 뭐 해야 되죠? 배부해야 되죠. 근데 이 배부라는 거는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싸움이 나면 직접비에선 싸움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직접은 어차피 썼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여름 됐잖아요.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쓰죠. 에어컨 많이 쓰니까 뭐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덜투덜 대면서도 내요. 왜요? 내가 직접 뭐 했으니까?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엘리베이터비를 많이 내래. 그러면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만약에 다이어트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 예. 그러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직접비가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 그 다음에 70번 선입선출법입니다. 우리 선입선출법 요렇게 구하죠.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저번에 한번 써드렸었는데 밑에는 수량이에요. 왜냐면 완성품 한산량이잖아요. 위에는 원가입니다.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료비는 무슨 투입이었죠? 일반적으로 전량 투입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량 투입이면 완성도 몇 프로라고요? 100%.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 말도 없죠. 네. 지문에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균등 투입이에요. 지문에 아무 말도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투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균등 투입.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말이 9,000단인데 80%죠. 그러면 7,200. 8, 9, 72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완 몇 개예요? 26,000.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말 완까지 썼죠. 그 다음에 말은 7,200.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200. 그 다음에 빼기 초죠. 초가 1,500. 그 다음에 당은 원가라 그랬잖아요. 당기 총 발생 원가 얼마예요? 63만 4천원. 63만
4,000원 하시면은요 14만 4,00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근데 매번 하는 얘기지만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뭘 눌러 어딜 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1번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요. 일단은 1번하고 3번이 아닌 이유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래서 몇 번은 아니에요? 1번하고 3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납하고 담보.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인 이유. 우리 무상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상이 뭐죠? 공짜예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요. 용역의 무상 공급.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되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예요. 제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 제공하죠. 근로 제공하면 부가세네요, 소득세네요? 소득세네요.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세금 내는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부가세 내는 거 물어본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기환급. 무슨 환급이요? 조기환급. 우리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는요 15일. 근데 조기 환급을 받으시려면 수출을 하시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단 요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월 신고 가능하고 두 달에 한 번 신고 가능하고 세 달에 한 번도 신고는 뭐하다? 가능하다. 예, 가능은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왜냐면 3월은 무슨 신고? 예정 신고. 4월은 확정 신고. 요건 안 됩니다. 2월 달이죠. 몇 월 달이에요? 2월 달. 그러면 우리가 신고는 다음 달 며칠까지예요? 25일까지예요. 그래서 2월 달이니까 3월 25일까지. 그래서 3월 25일이니까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4번은 아닙니다. 4번은 30일이잖아요. 30일은 일반 환급이세요. 그 다음에 73번 보시면은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틀린 것은 보시면은요. 비용업용 소형수용차 안 되죠? 의제 매입세액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소득세도 중간 예납이라는 걸 해요. 무슨 예납이요? 중간 예납. 중간 예납은 말 그대로 중가운데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언제까지 신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망이나 출국. 그래서 중간이라는 건 반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5개월 후니까 11월 며칠까지요? 3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고지서 뭐를 하셔야 돼요?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보다 작으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30만원. 고지서는 항상 30이에요. 그래서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중간연합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나 당해사업연도 등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직전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만큼 날라와요? 2분의 1만큼. 그러면 전에 신고한 게 없으면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30일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년 거를 먼저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전년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거기는 고지서 발송을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다음에 75번. 요거 어려워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필요경비 그러면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비용. 그래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의 대표적인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자, 배당, 연금. 그래서 정답은 3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자 받는 거 있죠. 예. 근데 이자 받으려면 뭐 노동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따로 돈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만 해 놓으면 돼요? 은행에다가 넣어 놓으면 되죠. 배당도 똑같아요. 주식만 사면 되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연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금은 지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중에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필요경비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쓴 돈을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벌려고 쓰는 돈이에요? 돈 벌려고 쓰는 돈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는 거예요? 미래에 받는 거예요? 미래에 받는 거죠. 그래서 입증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